이건 단순히 난방의 차원이 아니군요. 이건 삶의 방식이에요. 스위스 알프스의 작은 마을 아이겐호프. 이곳은 그림 같은 겨울 풍경으로 유명하지만 그 이면엔 매서운 추위와 혹독한 환경이 숨겨져 있습니다. 특히 마르코 슈미트가 운영하는 이 펜션은 매년 겨울마다 큰 어려움에 직면했죠. 추위 속에서 난방비는 치솟고 손님들의 불만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상치도 못했던 한 가지 사건이 이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스위스와는 전혀 다른 아주 먼 나라 한국에서 온 전통 방식이 이 마을과 마르코의 펜션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고 합니다. 이 대단한 변화는 단순히 난방 방식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마을 전체를 감싸는 따뜻함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을 만들어냈는데요. 과연 이 작은 마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도대체 한국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이겐호프의 겨울은 겉보기엔 동화 속 풍경 같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눈 덮인 산, 코끝을 시리게 하는 맑은 공기, 그리고 얼음 결정으로 빛나는 나뭇가지들. 하지만 이곳에서 오래 살다 보면 그 아름다움 뒤에 숨은 혹독한 현실을 체감하게 됩니다. 제 펜션은 가족 단위 손님들이 자주 찾아오는 아늑한 공간이지만 겨울만 되면 난방 문제로 끊임없이 꼴머리를 앓았습니다. 스위스 전통 방식인 라디에이터 난방은 방을 따뜻하게 하기엔 부족했고 특히 오래된 건물 특유의 단열 문제로 난방을 틀어도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눈을 뜨자마자 손님 방으로 난방 온도를 체크하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늘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난방이 충분하지 않아 아이들이 감기에 걸릴까 걱정이에요. 바닥이 이렇게 차가워서야 밤새 잠을 잘 수가 없네요. 그날도 한 손님이 체크아웃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긴 경치가 정말 훌륭한데 겨울엔 솔직히 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마음에 큰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펜션의 매력은 분명했지만 손님들이 더 이상 이 추위를 참아가며 다시 오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도 이 겨울을 견디는 게 힘겨웠습니다. 밤이면 침대 속에서도 발끝이 시려 잠을 설치기 일쑤였죠. 그러던 어느 날 펜션 난방비 청구서를 받고는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난방비를 계속 감당하면서도 손님을 잃지 않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온통 이런 고민으로 가득한 나날들 속에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라디에이터를 더 강력한 모델로 교체하거나 추가 전기 히터를 사용하는 건 그저 임시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비용과 환경 부담도 걱정이었으니까요. 눈앞에 있는 설산처럼 난방 문제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벽을 넘을 방법은 도저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겐호프의 겨울은 언제나처럼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펜션 입구에 쌓인 눈을 치우며 하얗게 뿜어져 나오는 입김을 바라보던 저는 늘 그렇듯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펜션 난방 문제는 제게 끊임없는 골칫거리였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고민해도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죠. 그러던 중 오랜 단골 손님인 루카스 바우어와 그의 아내 한서연이 펜션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이 마을에서 몇 년째 겨울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루카스는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항상 활기찬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건조하게 트여 있었습니다. 루카스, 이번엔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따뜻한 차를 내놓으며 물었습니다. 그는 마른 기침을 하며 잔을 손에 들었습니다. 솔직히 이번 겨울은 제게 좀 가혹했어요, 마르코. 라디에이터에서 나오는 건조한 공기가 제 기관지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 같아요. 밤새 숨이 막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그의 아내 서연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덧붙였습니다. 루카스가 아침마다 목이 아프다며 고생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식 난방 방식인 온돌을 한번 도입해 보려고 해요. 마르코, 혹시 들어보셨어요? 온돌. 낯선 단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온돌, 이름은 생소한데요. 무슨 방식인가요? 서연 씨는 눈을 반짝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집을 데울 때 바닥에서 열이 올라오게 해요. 뜨거운 물이나 불을 이용해서 바닥 전체가 따뜻해지죠. 어릴 적에 온돌방에서 지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바닥에 눕거나 앉아있으면 몸이 정말 따뜻하고 편안하답니다. 저는 흥미를 느끼면서도 약간의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알프스처럼 혹독한 겨울에
그런 방식이 효과적일까요? 스위스 집들은 전통적으로 라디에이터를 써왔잖아요. 서연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스위스와 한국은 환경이 다르죠. 그런데 한국도 겨울이 꽤 혹독해요.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질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온돌 덕분에 집안은 언제나 따뜻했어요. 게다가 에너지 효율도 뛰어나고 환경에도 더 친화적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함께 따뜻한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닥에서 열이 올라오는 난방이라 아무리 상상해도 지금의 라디에이터 시스템과는 너무나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글쎄요, 이론적으로는 흥미로운데 실제로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군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루카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시도해 보려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한다면 마르코, 당신의 펜션에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공사 과정을 함께 보면서 직접 체험해 보세요. 그들의 열정적인 제안에 저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만약 온돌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사 과정을 지켜보고 결과도 체험해 볼게요. 며칠 뒤 온돌 공사를 위해 한국에서 온 전문가 팀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공사 현장을 확인하며 세부적인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첫날 공사 준비 작업을 바라보며 저는 그들의 태도에서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한 전문가는 바닥 설계도를 펼치며 정교하게 계산된 배관 배열을 설명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바닥을 데우는 기술이 아닙니다. 열의 순환과 보존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그의 말에는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길 하나하나가 매우 신중했으며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설치 작업이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더 온돌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그들의 작업이 단순한 난방 공사가 아니라 집 전체를 위한 따뜻함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처럼 느껴졌습니다. 공사가 완료되기까지는 약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 동안 저는 종종 현장을 방문해 그들의 정성을 지켜보았습니다. 루카스와 서연 씨는 기대에 차 있었고 저 역시도 결과를 빨리 보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마침내 공사가 끝난 날 저는 루카스 부부의 초대로 그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발끝으로 느껴지는 따뜻함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건 정말 다르네요. 라디에이터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저는 바닥에 앉아 온기를 느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바닥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은 마치 사람이 감싸 안아주는 것 같은 포근함이었습니다. 루카스 부부의 온돌 설치 공사는 이 마을에서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궁금증 어린 눈으로 그들의 집을 지켜봤고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저는 매일 공사 현장을 방문하며 과연 이 온돌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설치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첫날 아침 한국에서 온 공사팀이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팀원들은 모두 전문적인 장비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설치 도면을 펼쳐 보일 때는 마치 복잡한 퍼즐을 풀어가는 모습 같았습니다. 팀 리더는 설계도를 설명하며 단열재, 열전도재, 배관 구조까지 세부적인 부분을 차근차근 짚어주었습니다. 온돌의 핵심은 열의 순환과 보존입니다. 열이 고르게 퍼지도록 설계해야 하죠. 그래서 단열재부터 시작해 모든 자재를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기술 설명이 아니라 온돌에 대한 철학을 전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정교한 작업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모든 자재와 공정은 철저히 계산되어 있었고 작은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모습에서 이들이 얼마나 열정을 쏟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업은 단계별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기존의 바닥을 제거한 후 단열재를 깔기 시작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단열재를 깔면서 말했습니다. 이 재료는 열이 아래로 새지 않고 위로만 올라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에요. 다음으로 바닥 전체에 배관을 설치하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구불구불한 배관은 마치 혈관처럼 보였습니다. 이 배관이 온돌의 중심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팀원들은 각 배관의 위치와 간격을 꼼꼼히 확인하며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지켜보던 저는 무심코 질문했습니다. 왜 배관 간격을 이렇게 신경 쓰는 거죠? 그냥 대충 깔아도 열이 퍼지지 않나요? 그 질문에 팀 리더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간격이 조금만 틀려도 열이 고르게 퍼지지 않습니다. 일부는 너무 뜨겁고 일부는 차가워질 수 있죠. 온돌은 전체 공간을 균일하게 데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들의 세심한 작업을 보며 저는 온돌이 단순히 바닥을 따뜻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정교한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작업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온돌과 관련된 한국의 전통을 설명하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아궁이에서 불을 떼서 온돌을 데웠어요. 따뜻한 바닥은 가족들이 모이는 공간이었죠. 온돌방에서 가족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함께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온돌이 단순한 난방 기술을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업이 끝날 무렵 팀원들은 마지막으로 바닥재를 덮으며 온돌의 완성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작업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자축하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온돌 공사가 마무리되었을 때 저는 루카스와 서연 씨와 함께 방 안에 들어섰습니다. 공사팀은 난방을 켜고 온돌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했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바닥에서 따뜻함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하게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방 전체가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루카스는 조용히 바닥에 손을 대보더니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군요. 라디에이터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온도가 부드럽게 퍼지는 게 느껴집니다. 저도 바닥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따뜻함이 손끝에서 느껴지자 묘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공사팀의 노력과 기술 그리고 서연 씨의 제안이 모두 어우러져 만든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단순히 온도를 체험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문화와 기술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온돌이 제 펜션에도 적합한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알프스의 혹독한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온돌 공사가 마무리된 지 며칠 후 루카스 부부는 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아주었고 저는 그들의 집 안으로 들어서며 마치 실험실로 들어가는 과학자의 마음처럼 긴장감과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방 전체를 감싸는 은은한 따뜻함이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바닥에 발을 올리는 순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부드러운 온기가 발끝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따뜻하다기보다는 몸과 마음을 녹이는 특별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다른 경험이군요. 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루카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발끝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은 정말 놀라워요. 라디에이터 난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서연 씨가 차를 내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온돌은 방 전체를 균일하게 데우기 때문에 공기가 건조하지 않아요. 라디에이터처럼 뜨거운 공기가 바로 피부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몸을 감싸죠. 저는 방 한가운데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의 따뜻함과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어우러지며 알프스의 차가운 바람은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루카스가 말을 꺼냈습니다. 온도를 설치한 뒤로 제 기관지도 훨씬 편안해졌어요. 밤에도 깊게 잘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더 이상 칼칼하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힘들어했던 루카스를 봐왔던 저로서는 그의 변화가 마치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온돌과 라디에이터의 차이를 직접 비교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엌으로 이동해 일부러 오래된 라디에이터 옆에 서봤습니다. 라디에이터에서 나오는 열기는 여전히 국소적이고 건조했습니다. 하지만 온돌이 설치된 방으로 돌아가자 마치 다른 세상으로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부드럽고 균일하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따뜻함이 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라디에이터는 결국 공기를 데우는 방식인데 온돌은 공간을 데우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하며 바닥에 다시 앉았습니다.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가족들이 온돌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죠. 바닥이 따뜻하니까 자연스럽게 온 가족이 한 공간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온돌이 단순히 기술적 혁신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온돌의 따뜻함을 직접 경험한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난방의 차원이 아니군요. 이건 삶의 방식이에요. 따뜻한 바닥은 단순히 발을 녹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군요. 그날 밤 루카스와 서연 씨의 집을 나서며 저는 두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온돌은 알프스의 혹독한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해답이라는 것. 둘째, 이 기술이 단순히 난방 효율만이 아니라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도 모르게 제 펜션에 온돌을 도입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에 감탄하며
미소 짓는 손님들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온도를 체험한 날 밤, 저는 펜션 운영자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손님들에게 단순히 숙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이곳에서 집처럼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제 진정한 임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돌은 그 임무를 완수하는 데 있어 완벽한 해답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번 시도해보자.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결심한 순간 마음속에서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루카스 부부의 온돌 설치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온돌 이야기가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겐호프는 작은 마을이기에 하나의 새로운 변화는 금세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기 마련이었습니다. 루카스네 집에 무슨 새로운 난방 시스템을 설치했다며 정말 그렇게 따뜻하다던가 한국식 난방이라더군. 바닥에서 열이 올라온다는데 그게 진짜 가능한 일이야? 처음엔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알프스의 혹독한 겨울은 라디에이터나 벽난로처럼 전통적으로 강력한 난방 시스템을 요구하는 곳이었습니다. 바닥 난방이라니 누군가는 그저 낯선 아이디어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루카스는 자신이 겪은 변화를 마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온돌 덕분에 이제는 밤에 잠도 깊게 잘 수 있습니다. 목이 아프지도 않고 공기가 너무 건조하지 않아서 기관지에도 훨씬 좋습니다. 서연 씨는 더 나아가 환경적인 장점도 설명했습니다. 온돌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난방비가 크게 절감돼요. 게다가 라디에이터보다 훨씬 친환경적이에요. 이 소문을 듣고 몇몇 주민들은 루카스 부부의 집을 방문해 온돌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마을의 한 노인이 바닥에 앉아 따뜻함을 느끼며 눈시울을 붉힌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따뜻함은 정말 오랜만이군요. 어린 시절 우리 집 아궁이 앞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과 비슷합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녹이는 느낌이에요. 그 한마디는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온돌이 단순히 현대적인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갈망해왔던 따뜻함을 되살려준다는 사실이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돌 설치가 가져다준 효과는 금세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몇몇 주민들이 직접 온돌 설치를 문의하기 시작했고 전문가 팀은 다시 마을을 방문해 추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온돌을 도입한 가정이 하나둘 늘어날수록 마을의 풍경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더 이상 차가운 방에서 무릎 담요를 두르고 공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닥 난방이 설치된 집에서는 아이들이 편하게 바닥에서 뒹굴며 놀거나 책을 읽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 작은 변화는 온돌이 가져다준 따뜻함이 단순히 온도를 올리는데 그치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온돌의 경제성과 환경적 장점도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난방비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루카스의 이야기는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던 주민들에게 큰 설득력을 가졌습니다.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도 매년 겨울이 되면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온돌을 설치한 집들이 그렇게 절약된다고 하니 저도 고민해 볼 수밖에 없죠. 게다가 라디에이터에서 느껴졌던 건조함이 없어지면서 실내 환경이 더 쾌적해졌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한국식 온돌은 바닥재와 단열재의 특성 덕분에 열 손실을 최소화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환경 부담도 줄였습니다. 온돌은 우리 같은 작은 마을에도 아주 적합한 방식이에요. 한 주민은 이렇게 말하며 점점 더 많은 이웃들에게 온돌 설치를 권장했습니다. 온돌 설치가 마을 전체로 확산되면서 아이겐호프의 겨울 풍경은 점점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분위기로 바뀌어갔습니다. 과거에는 겨울이 되면 각 가정이 춥고 습한 환경에서 고립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강했지만 이제는 온돌방에서 사람들이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루카스 부부의 온돌방에서 열린 작은 파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따뜻한 바닥 위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어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 따뜻한 공간은 온돌이 단순히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가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온돌이 마을에 가져온 변화는 단순히 난방 방식의 변화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 그리고 서로를 연결하는 따뜻함을 선사했습니다. 알프스의 차가운 겨울이 이제는 더 이상 견뎌야만 하는 계절이 아니라 함께 모여 따뜻한 시간을 나누는 계절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온돌 설치와 관련된 이야기가 마을을 넘어 점점 더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놀라웠던 순간은
BBC에서 아이겐호프의 온돌 도입 사례를 취재하러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마을 주민들을 대표해 인터뷰 요청을 받았고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마르코 슈미트 씨, 온돌을 도입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기자는 따뜻한 미소로 질문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난방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였어요. 그런데 온돌을 경험하면서 이게 단순히 따뜻한 바닥 이상의 것이라는 걸 깨달았죠. 온돌은 기술이면서도 문화이고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선사하는 철학이라고 느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날, 저는 루카스 부부와 함께 TV 앞에 앉아 방송을 시청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이 등장했고 그곳에서 온돌이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가 상세히 설명되었습니다. 화면 속 해설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돌은 한국에서 수천 년 동안 사용된 전통 난방 방식으로 땅속에 불을 떼어 바닥 전체를 데우는 시스템입니다. 초기에는 아궁이를 통해 열을 전달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적인 기술과 접목해 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했습니다. 고대 유물에서 온돌 구조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 유적은 온돌의 역사가 단순히 기술적인 필요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전통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온돌이 단순히 난방 기술에 그치지 않고 한국인의 삶과 철학을 담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해설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돌은 바닥에서 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바닥에 앉아 생활하게 만듭니다. 이는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문화를 형성했으며 온돌방은 집안의 중심 공간으로 기능해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온돌이 단순히 공간을 데우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요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큐멘터리 후반부에서는 현대기술과 접목된 온돌의 과학적 원리가 소개되었습니다. 온돌이 라디에이터나 전기 히터에 비해 열 효율이 얼마나 뛰어난지, 에너지 사용량이 얼마나 절감되는지 데이터로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온돌이 자연스럽게 열을 위로 전달하는 방식 덕분에 열 손실이 적고 실내 공기가 균일하게 데워진다는 점은 이미 제가 체험한 바와 일치했습니다. BBC는 이런 온돌의 우수성을 알리며 한국의 난방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온돌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을 현대화하여 오늘날에도 여전히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난방 솔루션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며 저는 한국의 기술적 창의성과 문화적 자부심을 깊이 느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며 저는 단순히 난방 기술을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철학, 그리고 공동체 정신이 녹아든 문화적 산물이었습니다. 루카스가 다큐멘터리를 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온돌을 통해 한국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엿본 것 같아요. 이런 세심한 배려와 효율성은 정말 배울 점이 많군요. 저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온돌을 경험하면서 한국의 깊은 전통과 철학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난방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삶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꾸는 경험이었죠.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마을 주민들도 온돌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저를 찾아와 한국의 문화와 기술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에서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설명하며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공유했습니다. 온돌은 이제 단순히 난방 방식 이상의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은 알프스의 작은 마을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와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그날 밤, 저는 새로운 시각으로 온돌과 한국 문화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알프스 산자락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는 제 삶의 철학을 바꾸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온돌은 기술을 넘어 우리가 삶을 대하는 방식과 사람들과의 연결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펜션에 돌아왔습니다. BBC 다큐멘터리를 통해 온돌의 깊은 철학과 효율성을 이해한 저는 마침내 제 펜션에도 온돌을 도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이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펜션의 구조를 바꾸는 일은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프스의 혹독한 겨울을 견뎌야 했던 손님들과 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공사 첫날, 한국에서 다시 방문한 온돌 전문가 팀은 펜션의 구조를 꼼꼼히 살펴보며 맞춤형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펜션의 방 하나하나를 새로운 온돌 시스템으로 채우기 위해 세부적인 작업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마르코 씨, 여기서는 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단열재를 추가로 보강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이곳은 특히 겨울바람이 강하게 불거든요. 전문가들의 세심한 작업은 이전에 루카스 부부의 집에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손길 하나하나가 정교했고 마치 집을 새롭게 숨쉬게 하는 과정처럼 느껴졌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고 펜션은 이전보다 훨씬 더 아늑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마침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온돌이 설치된 첫 번째 방에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펜션에 들어서자마자 바닥의 따뜻함에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여기 바닥이 정말 따뜻하네요. 마치 자연스럽게 감싸주는 것 같아요. 온돌의 따뜻함은 단순히 온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손님들에게 안락함과 편안함을 선사했습니다. 그들은 라디에이터의 건조한 열기와는 다른 공기가 촉촉하고 부드러운 느낌에 감탄했습니다. 이런 공간이라면 겨울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음을 확신하게 했습니다. 온돌을 도입한 펜션은 곧 마을 주민들에게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펜션을 직접 방문해 온돌방을 체험했고 그들 역시 온돌의 효율성과 따뜻함에 감탄했습니다.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르코, 이 온돌 시스템은 정말 놀라워요. 우리 집도 언젠가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알프스 겨울도 이제는 문제없겠군요. 마을 사람들은 점차 온돌의 가능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마을 전체가 온돌의 따뜻함을 공유하며 더 이상 겨울 추위에 고통받지 않는다는 새로운 희망이 생겨난 것입니다. 온돌 펜션의 따뜻함은 손님들과의 관계에도 특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느 날 한 가족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방의 따뜻함은 단순히 난방 때문이 아니에요. 마치 집처럼 느껴져요. 여기서는 진짜로 쉴 수 있는 기분이 듭니다. 그들의 말은 제가 이 공간을 운영하며 바라던 이상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공간과 동시에 그들이 집처럼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싶었고 온돌은 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온돌은 제 펜션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각 가정이 겨울마다 고립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온돌방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 따뜻함을 나누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펜션의 온돌방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손님과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따뜻한 바닥 위에서 웃음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제가 꿈꿨던 공동체의 이상이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한 주민이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마르코, 당신 덕분에 이 마을이 더 따뜻한 곳이 되었어요. 온돌만이 아니라 이 공간과 당신의 마음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온돌이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아이겐호프의 겨울은 더 이상 혹독한 계절로만 기억되지 않습니다. 온돌이 가져다준 따뜻함은 펜션을 넘어 마을 전체로 확산되었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사했습니다. 온돌을 도입한 이후 저는 단순히 펜션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이 마을의 일원으로서 사람들과 따뜻함을 나누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온돌은 스위스 알프스의 추위를 녹였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누군가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온돌이 설치된 펜션에서 새로운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스위스 알프스의 작은 마을 아이겐호프. 이곳은 더 이상 추위와 고립의 상징이 아닙니다. 온돌이라는 한국의 전통이 가져온 따뜻함은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냈습니다. 단순한 난방 기술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상상했을까요? 하지만 결국 이 이야기는 온돌의 따뜻함을 넘어 사람들 간의 따뜻한 연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작은 혁명이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영감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이 온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